안녕하세요. 주성 한의원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두통 증상으로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두통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볼 수 있는 이런 증상이지만 실제로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만성적으로 잘 안 낫고 재발하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증상이 바로 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두통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두통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는데도 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은 치료가 잘 안 돼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의 원인을 좀 더 꼼꼼하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최초의 두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두통의 통증의 부위라든가 아니면은 통증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두통, 머리에 나타나는 통증 이외에도 전신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서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두통의 원인들 중에서도 한의원에 자주 내원하시는, 자주 볼 수 있는 두통들, 일반적인 두통의 원인들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두통은 긴장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근육 긴장성 두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근육 긴장성 두통,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80%, 90% 이상의 두통이 이 긴장성 두통에 해당이 되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1차적인 원인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긴장성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의 원인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이런 머리나 목 주변에 있는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의 두통의 감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긴장성 두통의 특징은 두통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보통 뒷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승모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 자주 뻐근하거나 뭉치거나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 자체도 이렇게 뒷목에서부터 올라와서 뒷골이라든가 아니면은 후두통, 그러니까 뒷머리 쪽으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고요. 그렇지만 이 두통이 처음에는 뒷머리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개 점막을 따라서 머리 옆면이라든가 앞면이라든가 정수리 쪽이라든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두통이 긴장성 두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장성 두통은 일단 주로 근육이나 근막의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주로 뻐근하고 당기고 조이고 이렇게 지끈지끈하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이런 침이라든가 약침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머리나 목 주변에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성 두통도 급성적인 경우는 사실은 잘 낫는데 또 만성적인 경우로 오랫동안 목이나 어깨 쪽 긴장이 유지가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두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서 증상을 관리하시는데, 그런 약물 치료만으로는 사실 직접적인 근육 긴장이 잘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한의원에 오셨다가 이렇게 침치료나 약침 치료를 받고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또 많은 질환이 근육 긴장성 두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그냥 머리 한쪽이, 머리 측면 한쪽이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을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셔서도 저는 편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진단을 또 편두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편의상 환자분들한테는 진성 편두통, 진짜 편두통,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편두통은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두통은 주로 성인 여자분들한테 많은데 남자분들보다 보통 한 3배 정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 부위는 머리 측면에 눈 옆에 관자놀이라든가 머리 전체적인 측면을 포괄하기도 하는데, 또 이 통증이 박동성으로
이 박동성이라는 거는 약간 혈관이 두근두근 뛰는 것처럼 이렇게 쿵쿵쿵 울리는 통증들이 이 편두통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두통 이외에도 동반되는 어떤 신경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주로 어떤 구역감이라든가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시각과민이나 청각과민, 그러니까 빛이나 소리 자극에 좀 민감해져가지고 뭐 눈부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의 소리가 약간 이렇게 막 왕왕왕왕 거리는 것처럼 좀 시끄럽게 막 울리는 듯이 들리는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 편두통의 진단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이 전체 두통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두통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게 뭐 긴장을 해소해주면 두통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라면은, 편두통은 사실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원인이 완전히 뚜렷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혈관성 원인이다 혹은 아니면은 뭐 신경성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뭐 결과적으로는 뭐 혈관계라든가 신경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침이나 약침 치료 이외에도 주로 내과적인 한약 처방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고요. 특히 머리에서 나타나는 통증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 증상이 바로 편두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했을 때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소화기성 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의학적인 두통의 분류에 이 소화기성 두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소화기 질환에 들어가 있죠. 소화기 질환의 증상 중에서 동반되는 증상이 두통이고 이런 건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왔다 이런 환자분들인데, 잘 보면은 소화기성 두통으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뭐 급성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뭐 잘못 먹고 나서 체기가 있고 소화가 안 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만성적인 두통 증상으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소화기 쪽으로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도 잘 체하고 뭐 메스거리고 울렁거리고, 그리고 또 심하면은 이제 뭐 구역감이라든가 구토까지 실제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편두통이랑도 뭐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은 또 머리가 아프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면,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를 또 먹고, 또 머리가 아프면 또 두통약도 먹고, 그러니까 두통약이랑 소화제를 둘 다 좀 달고 사시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머리랑 소화기를 따로따로 보셔가지고는 잘 해결이 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머리가 아프지만 소화기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은 소화기가 안 좋지만은 머리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좀 해소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소화기성 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통은 경추성 두통입니다. 이 경추성 두통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두통의 정상적인 분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실제로 요새 목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안 좋으면서 어떤 경추의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경추 문제로 인해서 같이 동반되는 이제 두통, 이런 것들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뭐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 이런 환자분들은 요새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또 목 디스크 환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목의 문제를 치료해주면 두통이 같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경추성 두통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긴장성 두통이다. 긴장성 두통도 결국은 목이나 어깨의 긴장으로 인해서 또 두통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경추성 두통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긴장성 두통은 근육 긴장성 두통,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나 근막 같은 이런 소프트한 조직들의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 그러면,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목 안에 있는 척추의 문제도 같이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침이나 약침이나 이런 외부적인 자극을 주는 것들이 주로 근육이나 근막의 긴장에
완화를 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제 척추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치료가 또 추나요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추나요법을 통해서 어떤 경추의 교정, 그 다음에 경추의 전체적인 가동성을 확보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추성 두통의 해소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경추성 두통이 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있다 그러면 목 디스크는 팔이나 손에 통증이나 저림 같은 것들을 동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을 같이 해소를 해주면서 두통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후두신경통입니다. 역시 이 후두신경통도 일반적인 두통 분류에 있는 건 아닌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질환이에요.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근육 긴장 두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근육성 통증들이 보통 뻐근하고 당기고 조이고 뭉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신경통이라는 거는 근육성 통증이랑 신경성 통증이 굉장히 많이 대비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신경통, 신경성 통증들은 대부분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로 찌릿하고 뭐 따끔거리고 뭐 아니면 깜짝 놀라는 통증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후두신경통이라는 것도 갑자기 목 뒤나 귀 뒤나 아니면은 이런 뒷머리 쪽이 갑자기 깜짝 놀라듯이 찌릿하는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후두신경통이라는 게 사실 주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기보다는 한번 깜짝 놀라고 나서 조금 괜찮았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깜짝 놀라고 이런 분들이 많고요.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이런 강도라든가 빈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두신경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신경이라는 부분이 어떤 뭐 근육이라든가 어떤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압박을 받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자극에 의해서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후두신경이 눌려있는 부위나 이런 곳들을 잘 정확히 찾아서 자극을 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두신경통이 뭐 그냥 뭐 일반적인 두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두통약을 드시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땐 또 생각보다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후두신경통이라는 진단을 가급적이면은 좀 초기에 명확하게 받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후두신경통이 대부분의 신경 증상들이 그렇긴 한데 스트레스나 이런 자극이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이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때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후두신경통이 갑자기 최근에 발생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몸이 피곤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굉장히 다양한 두통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일단은 두통의 뭐 교과서적인 분류를 떠나서 가장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그 원인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 두통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또 원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를 들면은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우리 흔히 말해서 뭐 머리 쪽에 혈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1차적인 뭐 질환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두통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통의 좀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두통의 다양한 이제 원인에 대한 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진료를 봐줘야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만큼이나 또 정확한 원인을 좀 잘 찾아서 치료를 해준다면 이 괴로운 증상에서 또 상당히 환자분들도 벗어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두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벼운 그리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두통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어떤 피로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해 주시고 그리고 목이나 어깨 주변 이런 부분들을 뭐 가볍게 마사지라든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두통이 잘 낫지 않고 또 오래되고 또 심해지고 이런 경우라면은 반드시 꼭 정확히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침치료라든가 약침치료 그리고 추나요법이라든가 또 한약 처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과적으로 내과적으로 많이 치료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두통이 좀 만성적으로 가면 갈수록 보통 이 머리에 대한 어떤 통증을 진통시킨다라는 개념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사실 두통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밖에 예를 들면 전신적인 증상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순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꼭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서 그렇게 진료를 해드려야 되는 분야가 두통 치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머리 아프고 두통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두통으로 머리 아파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특히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보기 전에 망설여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